Then, one day, I made a bold decision. I quit my job and decided to take pictures for a living. I wasn't sure if I could succeed, but I decided to try. I really wanted to do something that made me happy. Now, I'm a professional photographer, and I'm happy. So, do you want to find a dream and realize it? Here's some advice to help you. First, follow your heart. Think about what you like to do and what makes you happy. In my case, it was taking pictures of stars. Second, work hard. Pursuing a dream is not easy. I became a photographer through hard work. Third, be bold. You need courage to make decisions that will change your life. I was afraid, but I took a chance. I truly hope you can find a dream, pursue it, and live it. 교과서 곱빼기 중3 동아윤정미 1과 Part 4 마지막입니다. Then one day, 과거의 어느 날 할 때는 one day, 미래 언젠가를 나타낼 때는 보통 someday를 사용한다.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부사로 보는 것 이제 어렵지 않죠? 시간의 표현은 명사 같지만 부사일 때가 많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I made a bold decision 하고 나왔습니다. bold, 대담한. 여기에 make a decision은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다 생각하고 외우세요. 결정하다, 결심하다, make a decision. I quit my job and decide to take pictures for a living. 자, 여기 decide, want, hope, decide, plan 같은 이런 동사들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라고 했습니다. take pictures. 사진 찍기로 결심을 했다. For a living. 생계를 위해 역시 관용적 표현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I wasn't sure if I could succeed, but I decided to try. 자, 여기에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왔는데 I wasn't sure. 분명히 sure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if절 이하를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로 받고 있다라는 게 아주 특이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목적어가 온다는 것은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왔을 때 이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에 뒤에 목적어절을 취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분명히 sure는 형용사인데 뒤에 목적어절을 취하고 있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런 형용사를 타동사 같이 쓰는 형용사라고 해서 타동사적 형용사라고 문법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다라고 알아둬도 좋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afraid가 있습니다. 그래서 I'm afraid that, 그 다음 proud 같은 것도 그렇죠. I'm proud that 이렇게도 씁니다. 그리고 sure와 의미적으로 비슷한 certain도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I'm certain that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관건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if는 바로 whether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if라는 얘기입니다. if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가정법 문장에서의 if가 되겠죠. 그래서 라면이라고 해석을 하는 if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whether의 의미로 쓰이는 인지 아닌지의 if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whether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오로지 하나예요.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바로 if를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 I'm sure 하고 형용사니까 그냥 주어 동사 보어처럼 이해하고 문장이 이 형식으로 끝났다 생각해버리면 여기서부터가 부사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 if절은 부사절이 아니고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로 이해를 하고 이 if의 해석 중에 whether에 해당하는 if로 해석해야 맞다라는 것이고 그와 같이 쓰이는 형용사로 이 정도가 있다라는 걸 중학교 수준에서는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sure that, I'm afraid that, I'm proud that,
I'm certain that 이렇게 뒤에 that절을 주로 목적어절로 많이 취하고 지금과 같이 내용이 인지 아닌지일 때는 똑같이 명사절을 이끄는 if를 쓰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의문사 같이 명사절을 이끄는 뭐 그런 형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기본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if가 특이하기 때문에 알아두자라는 거고 또한 여기에 could까지 써가지고 이거 가정법 아닌가 이런 착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I wasn't sure. 분명히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보호의 이형식 구조가 맞습니다만은 특이하게도 이 sure는 타동사처럼 생각을 해서 be sure를 타동사처럼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를 목적어 역할하는 절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때 if를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알아두고 이 whether를 쓰는 경우는 주로 뒤에 or not 또 같이 많이 쓴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둡시다. 그래서 해석하면 I wasn'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 뭐인지 아닌지를 I could succeed.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닌지를 확신하지 못했다. 그 다음 but은 등위접사로 세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I decided to try. 내가 시도해보기로 결정했다. 역시 decide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네요. I really wanted. want 또 나왔죠?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했다. 자, 다시 한번 to 부정사는 미래적 개념. ing는 과거나 현재적 개념. I really want to do. 내가 하기를 정말로 원했다는 거죠. 뭘 하기를 원했냐? something. 뭔가를 하기로 원했답니다. 자, 이때 그 뭔가가 뭔지 모르겠죠? 자,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 다음에 that이 이끄는 절이 나왔습니다. 체크 해보죠. 문장 구조에서 I really wanted. 문장에 주어 동사가 왔고요. really는 부사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동사 수식하는 부사겠죠. 내가 정말로 원했다. 동사 다음에 이 목적어가 나와야 할 자리에 to 부정사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to 부정사니까 당연히 명사로 쓰였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때 to do는 뭐 하는 것, 뭐 하기라는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준동사는 작은 동사처럼 보고 뒤에 나오는 something을 목적어 역할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기를 원했다. 자, 문장이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내가 뭔가를 하기를 정말로 원했어. 그 뭔가가 뭐지? 모릅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이 목적어인 명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뭔가 설명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뒤를 보니까 뭐가 이어지고 있냐? that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that절은 그렇다면은 명사 다음에 있으니까 자, something을 여기에 써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something이라는 명사 다음에 있으니까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명사와 관련을 맺고 있는 형용사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that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형용사절을 우리가 별칭으로 앞에 있는 명사와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관계사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지요. 그 다음 이제 뒤에 문장 구조를 보면 made라는 동사의 형태가 왔고 me가 목적어, happy가 형용사로 목적어인 명사 뒤에서 형용사로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보어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뭐가 없나요? 그렇죠. 이 주어 자리가 빠져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있어야 할 명사가 보이지 않네요. 그렇다면 주어가 그냥 없을 수는 없겠고 어디 갔나? 결국 이 that은 단순하게 접속사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주어인 명사까지 도 대신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선행사로 나와 있는 그 something이 주어인 거고 이 문장 구조 안에서 보면 주어인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 대신하는 대명사의 기능을 해야 되는 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that의 이름은 관계 대명사인 거고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주어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흔히 생략된다 그랬죠.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고급 문장에서 어떤 시적 허용처럼 생략이 되는 경우를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무튼 보통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쓰인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사실은 이 something이 그 주어 역할인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 something을 여기에 넣어서 문장이 뜻이 통하나를 보면 되는 거죠. something이 mad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물론 형용사절로 이해하니까 이렇게 넘기는 해석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해석 전체 문장 어떻게 되나요? 나는 정말로 원했다. 하기를, 그 뭔가를 하기를 원했다. 그 뭔가가 뭐냐 하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뭔가를 원했다가 되겠지요. 문장 구조 완전하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happy 또 챙기죠. 나를 행복하게라는 해석이 됩니다만 하게라는 부사의 형태를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영어 구조에서는 이 자리는 바로 목적의 명사 뒤에서 me의 상태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 역할은 형용사가 돼야 됩니다. 부사형은 안 된다라는 거 문법적으로 기억해야 할 사항이죠. Now 이제 부사죠. I'm a professional photographer이고 and I'm happy하다. So 자 and but or for so 이런 것이 등위 접속사로서 그냥 대문자로 세 문장으로 와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Do you want to find a dream and realize it? 너는 원하니 찾기를 역시 want 동사가 to find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했고요. 꿈을 찾기를 원하니 그 다음 and 등위 접속사로 대등한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ealize도 형태를 챙겨두죠. 여기에 to find와 같이 원형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and의 대등하게 걸려서 to realize it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it은 당연히 a dream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니 라는 얘기죠. 꿈을 찾아서 꿈을 실현하기를 원하니 Here's some advice. 여기에 있다. 몇 가지 충고가 있다 하고 문장 끝나도 되는 상황인데 그 충고가 또 어떤 some advice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명사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번에 그래서 투부정사는 형용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명사 뒷자리라 형용사. 그래서 뭐뭐 할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거죠. 미래적 개념이니까 뭐뭐 할입니다. 만약에 helping 하고 ing였으면 뭐뭐 하는, 뭐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제 구체적 충고의 내용이 이어지겠죠. First, 먼저 follow, 동사 원형이 문제 왔으니까 명령문 따라라. Your heart, 네 마음을 따라라. 즉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라는 거지요. Think, 또 명령문입니다. 생각해라. 뭐에 관해서 전차 뒷자리니까 명사절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명사 자리 WH는 의문사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what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을 이끄는 형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얘는 의문사로도 쓰고 즉 의문 접속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관계대명사로도 쓸 수 있는데 성질이 똑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의문 접속사일 때도 사실은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의문 접속 대명사입니다. 얘도 대명사예요. 그래서 얘도 이름만 관계라는 이름으로 별칭으로 부른다 그랬죠.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라고 했어요. 종속 접속사입니다. 얘는 특이하게도 선행사라는 것을 같이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서 이게 한 묶음이에요. 사실은 형용사절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at은 관계대명사로 풀었었으면 the thing 혹은 things that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뭐뭐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뭐하는 것. 그 다음 의문사일 때는 당연히 무엇 하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가볍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선생님 문법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what절은 일단 명사절이다 기억해두고요. 무엇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고 만 것 하고 해석할 때가 있는데 그 구분이 명확하게 100% 나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에서 뭔가 왔던 말이 의문의 어떤 내용 뭐 알다 모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하거나 뭐 ask 뭐 묻는다든지 말 그대로 이런 동사들이 앞쪽에 걸려 있었다면은 무엇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 문장이라면 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은 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범용적이에요.
돼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대개의 문장에서 what 보이면 뭐 한 것이란 해석을 하면 거의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무엇은 이렇게 앞에 뭐 알다 모르다 인지나 의문의 어떤 내용이 왔을 때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도 사실은 둘 다 해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봐라. 것으로 가보죠. 먼저 이 것으로 먼저 가봅니다.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and 역시 것, 어떤 것? makes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이 둘의 완벽한 구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것 하는 해석을 하면 보통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도 것으로 해석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what을 보면 무엇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실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빨라요. 왜?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참고하세요. 근데 지금 이 과의 핵심 내용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다시피 의문사 주어 동사라는 간접 의문문을 배우는 것이 이 과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때 what을 의문사로 접근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의문사로 접근해서 해석을 해보죠. 이번엔 무엇으로 가봅니다. 무엇, 여기도 무엇 적어놓고 가보죠. 이러면 생각해봐라. What you like to do. 무엇을 입니다. 무엇을. 왜? 뒤에 do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준동사도 동사처럼 본다 그랬습니다. to do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놈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래서 뒤에 없는 부분을 대신하니까 없는 게 목적어니까 목적어를 대신할 테니까 을 하고 바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해석할 때 바로 접목시키는 게 what 다음에 주어가 안 보이면 주어 대신일 테니까 은는 이가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주어는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을 것 같으면 일단 주어가 보이면 목적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어가 보이면 목적어 대신일 테니까 을로 바로 해석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해석의 요령이에요. 다시요. what 다음에 주어가 없으면 은는 이가로 해석하고 주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없을 테니까 바로 을로 해석한다. 얘가 있으면 얘가 없으면 하고 주어를 보고 바로 판단하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you가 있으니까 얘가 목적어 대신일 테니까 무엇을 이라고 바로 해석해보자. 됐죠. 그래서 what이 보이는 순간 주어가 있으니까 얘는 목적어 대신일 거다. 그래서 무엇을 네가 하고 싶은지 like to do 하기를 바라는지 하고 싶은지를 and 그리고 또 무엇인데 이번에는 주어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 대신일 테니까 무엇이라고 바로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만드는지,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다시요. what 다음에 주어가 있으니까 얘는 을로 바로 가버려라. 안 봐도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맞으니까. 왜? 얘는 대명사니까. 그 다음 what이 있는데 뒤에 makes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로 해석하는 겁니다. 얘가 주어 대신 대명사. 그래서 무엇이 만드는지,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생각해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해석을 직독직해로 빠르게 바로 가려면 이런 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라. 뭐에 대해 생각해라. 무엇을 네가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는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In my case, 이제 떨거지 바로 나와야 되겠죠. 전맹구로서 내 케이스에서 즉 나의 경우에 was taking pictures of stars. 그것은 뭐였냐? 보호자리에서 ing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해석의 요령인데 말이죠. 주어가 나온 다음에 비동사 ing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being는 진행형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러면 하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해석했느냐? being라고 나왔는데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님은 또 뭘 보고 그렇게 빠르게 판단을 했을까요?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가 사람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라면은
하는 중이다가 맞겠죠. 그것을 이 사람이 능동의 형태로 어떤 동작을 하는 중이라는 진행의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주어가 사물이라며 사물이 어떤 행동을 능동적으로 하는 중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물이 주어로 와 있을 때는 사물 이꼴 뭐 하는 것, 뭐 하기 하고 사물적 개념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은 it이 주어잖아요. it은 누가 봐도 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it을 보자마자 it was taking 하고 나오는 이 ing를 take하는 중이 아니라 take하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한 거예요. 독해의 요령입니다. be-ing가 이렇게 나왔을 때에 빠르게 하는 중이냐 하는 것이냐, 즉 분사로 형용사처럼 볼 것이냐 명사처럼 볼 것이냐 인 겁니다. 판단하는 방법은 주어를 보고 어차피 앞에서 뒤로 가는 문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어를 보고 바로 판단해버리고 해석해버리자. 독해의 요령입니다. 아까 와처럼 독해의 요령. 자, 그래서 내 경우에 그것은 찍는 것이었다. picture of 나왔으니까 한 덩어리 별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Second, 둘째로 work hard, 열심히 일해라. pursuing, 첫머리에 ing네요. 얘 어떻게 처리할까? 콤마가 안 보이죠. 그 말은 주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문장의 첫머리에요. 또 독해의 요령이에요. 문두에 ing가 나오면 이번에는 이놈은 뭘까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문장의 첫머리에 동사 원형에 ing가 보였을 때 얘가 나오고 콤마가 띵 찍혀 있으면 우리가 여러 번 봤다시피 콤마가 띵 찍히고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오면 얘는 보통 떨거지예요. 맞죠? 그 다음 동사 원형에 ing가 또르릉 왔는데 콤마가 없다면 보통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하니까 동사가 바로 나옵니다. 주어가 없이. 주어 어디 갔냐? 얘가 바로 주어의 역할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어니까 명사입니다. 그랬을 때 이 ing는 떨거지로 이해를 하면서 부가 설명인 분사구문이나 수식어구인 형용사처럼 그냥 뒤에 나오는 주어인 명사를 수식해버려도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차피 형용사나 부사는 다 비스꾸리하게 수식어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뭐 분사구문으로 꼭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뭐 하는 주어 이렇게 해석해버려도 돼요. 형용사처럼 뭐 하는 주어, 뭐 하고 있는 주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면 부가 설명인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이라고 하면서 뭐뭐 하면서 뭐 하는 상태로 하고 이 주어에 어차피 부가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 떨거지나 수식어구로 이해한다. 콤마가 없으면 대개 얘가 주어 역할하는 명사니까 명사 해석하면 돼요. 뭐 하는 것, 뭐 하기. 그래서 지금 pursuing을 보자마자 뒤에 콤마 쓱 봤는데 없고 그 순간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대개는. 그래야 독해가 빨라져요. pursue, 추구하다, 쫓다 이런 뜻입니다. 추구하는 것 이렇게 바로 시작해버리세요. 그 다음 pursue는 준동사니까 또 뒤에를 목적어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dream을 추구하는 것, 꿈을 쫓는 것 하고 이제 해석하고 나니까 is가 보이죠. 꿈이다. is not easy.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독해를 빠르게 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문법을 정확하게 써먹을 줄 알면 독해가 빨라지고 정확합니다. I became 불완전자 동사로 뒤에 보호가 오겠다 생각하세요. 어가 보이기만 해도 보호 역할하는 명사구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문법을 알면. 그래서 나는 뭐가 되었냐? 포토그래프가 되었다 하고 주어 동사 보호의 이형식으로 끝났고 through는 당연히 전치사 전명구의 떨거지가 온 거죠. 하드워크를 통해서 through라는 전치사는 이런 뭐 관 같은 수도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퓨 뚫고 가는 이게 바로 through라는 느낌의 그림이에요. through 전치사는 이런 뜻이다. 뭔가를 관통해 지나가는 이게 through. hard work을 관통해가지고 포토그래프가 된 거니까 나름 포토그래프가 되는데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Third, be bold. 형용사 자체로는 문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문장이 되죠. 영어 문장에서 딴 건 없어도 동사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be bold. 대담해라. 대담해져라. 그런 얘기죠. 명령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사 원형이 문장의 첫머리 왔으니까 You need courage. 너는 용기를 필요로 해. 용기. 갑자기 뜬금없이 용기라는 얘기가 앞뒤 없이 나왔습니다. 목적어라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또 이 courage가 어떤 courage인가를 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용사.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 할 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뭐뭐 할, 앞으로 할. 그래서 뭐뭐 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 make 준동사니까 동사처럼 보고 뒤에는 목적어. 그래서 결정을 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 그 결정이 또 어떤 결정인데 모르는 상황에서 목적어인 명사 다음에 또 that 보입니다. 수식입니다. 보자마자 또 알아야 되죠. 왜? 주어가 안 보입니다. 오로지 관계 대명사가 이러한 구조를 취하게 돼 있어요. 대절이 이끌 때. 그래서 주어가 없으니까 얘를 대신한다고요. 대신 형용사로 관계하면서 주어를 대신하니까 관계 대명사고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어떤 결정을 그러면 할 용기가 필요하냐? will change 바꿀 너의 삶을 바꿀 결정을 할 용기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문장 중에 대절이 나왔을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중에 하나일 뿐이다. 문장 안에서 자리를 보고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절이 뒤에가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그걸 대신하는 대명사이면서도 앞에 있는 명사와 관련지어서 나온 문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없는 주어나 목적어가 바로 앞에 수식받는 이 명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명사 다음에 대절이 불완전하게 나오면 무조건 수식하면 됩니다. I was afraid. 나는 두려웠지만 but 그러나 I took a chance. 내가 기회를 잡았어요. take, 잡다, 받아들이다, 취하다라고 했죠. take a chance. I truly hope. 나는 정말로 바란다. You can find 하고 절 보자마자 시바 사이에는 뭐? 접, 동사 두 개가 나왔으니까 접속사 필요합니다. 생략된 건 that. 이번에는 명사인 거죠. hope라는 동사 뒤에 that 나왔으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역시 것. 하고 명사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 You can find. 네가 찾을 수 있는 것을 바란다니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것이나 기로 해석하는 거죠. 자, 네가 꿈을 찾을 수 있기를 정말 바래. 그리고 pursue it and live it 하고 콤마 and의 평행 구조로 동사무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it은 전부 dream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추구하고 또 그 꿈을 실현하기를 정말로 바래. 앞에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본 문장 구조를 설명하면서 왔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문장을 빠르게 독해서 왔습니다. 이로써 동화 윤정미 1과의 문법 문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